저희 춘천도 전환마을을 2년 전인가 선언했고 작년에 그 전환마을인 포트네스를 연구에 포트네스를 다녀오게 됐거든요. 거기 갔다 왔던 이야기들 이렇게 드리면서 오늘 얘기 좀 마무리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환마을 시작됐던 거는 여기 그 작은 킨셀이라고 하는 작은 마을에서 시작되었고요. 여기서 그 퍼머컬처 교육 과정을 들으신 분들이 마지막에 아까 이제 얘기를 설계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어떤 걸 설계할까 그러다가 지금 이 피크오일 시대에 이제 기름이 이제 더 이상 쓸 수가 없어. 그럼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지? 그럼 기름이 없는 시대를 우리 한번 상상해서 계획을 세워보자라고 해서 그것도 계획을 세우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사람들 앞에 우리 마을에서는 이제 기름이 없는 시기를 계획해서 해보자라고 했고 그것들을 선언하고 나서 이거 뭐라 그러지? 전환마을을 하자라고 해서 전환마을을 선언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전 세계 최초의 이제 전환마을의 킨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퍼머컬처는 뭐 얘기 들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자연의 것들을 어쨌든 모방을 해서 우리의 생활과 마을들을 만드는 툴로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고 최근에 들어서는 우리나라도 되게 유행을 많이 타고 있는 유형들이기도 그래서 이렇게 되게 작은 공간에서 이런 것들을 좀 시작을 하게 되었고요. 여기 보시면 2015년도에 10주년을 기념해서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달아놓고 있습니다. 롭킨스라고 하는 양반인데 여기 이 교육과정을 같이 운영했던 양반이에요. 그래서 그때 이제 같이 전환마을을 선언을 했고 이 양반이 영국의 토트네스에 있는 곳으로 이주를 하면서 토트네스에서의 이 전환마을을 이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슈거마 컬리지라고 하는 대안대학 같은 것이라고 좀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에 다양한 이제 생태학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갖고는 석학들이 모였을 때 사람들이 교육을 진행했던 곳인데 이분이 이렇게하고 이제 오게 되었고 그럼 이 토트네스라는 마을에 이 전환마을과 관련해서 소개를 합니다. 이런 거 해보면 어떻겠니? 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토트네스는 되게 작은 마을입니다. 한 7,000에서 8,000명 정도 주민이 되는 작은 마을이고요. 자연되어 있는 농촌 마을이었던 거죠. 이곳에서 이런 거 해보면 어떻겠니라고 얘기했는데 생각보다 이 사람들이 그걸 잘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래 해볼 수 있지 않겠니? 그래서 해보자 이런 것들이었던 거고요. 사이즈가 마을이 크지 않아서 다양한 실험들을 해보기 딱 좋았던 거거든요. 이런 이 토트네스에 있는 메인 거리들이고요. 이런 것들에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을 할까라는 고민했을 때 이런 것들을 뽑아냈다고 합니다. 아시죠? 네. 어렵지 않은 얘기들이에요. 네. 그냥 다들 같이 모여서 잘 살자 뭐 이런 것들이랑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토론할 때는 많을 때는 4,000명까지 토론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한 의제를 가지고서 이야기들을 나누고 이거는 당시 코로나 이전에 기후위기와 관련된 선언들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의 토론들이 진행됐을 때의 모습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다양한 형태를 하고 있고 여기서 요거는 그 재생해서 쓰는 것들을 한편에서 공방처럼 운영해갖고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모습들이기도 하고요. 다양한 공간에서 이런 우리가 텃밭 같은 공간들을 사용을 해요. 요거는 원래 우회의 땅인데 그것들 이제 주민들이 갖게 되었고 이 공간에서 농사를 지면서 치유나 돌봄의 공간들을 사용하고 있는 모습들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되게 중요하게 얘기하는 게 내적 전환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전환마을은 기후위기 시대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거냐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까처럼 이제 피크오일 시대, 기름을 쓸 수 없는 시기라면 우리가 어떻게 에너지를 생산하고 할까라고 했을 때는 우리의 삶 자체가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하나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방식도 바뀌어야겠죠. 기존에 석유나 석탄을 갖고 전기를 만들었다라면은 지금 이제 태양광이나 이런 걸 갖고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우리가 소비하던 것들을 줄여야 되고 그리고 우리가 문제가 생긴 것들을 이제 자본에 의한 서비스나 이런 것들은 우리 공동체에서 이런 것들을 해결해야 하는 거죠. 선생님들 혹시 그런 경험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코로나가 저희 한참 이제 했을 때 코로나 걸리면은 주변 이웃들이 와서 먹을 것들 사식도 넣어주고 그러지 않으셨나요? 막 맥주 넣어주고 막 이런 것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가능한
시대여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인 거죠. 기위기 때에 그런 것들하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실천했던 것 중 하나가 다들 집집마다 세탁기가 있는데 꼭 각자 있어야 될 필요가 있겠나? 세탁실을 두고 공용으로 쓰게 되면은 그거를 사는 비용들과 운영하는 비용들을 절감할 수 있지 않겠냐 이런 것들에 대한 아이디어나 이런 것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적 전환은 간단하게 하면은 여기 토트네스의 홈페이지를 또 해보면은 책 읽기 모임부터 이런 것들도 있고요. 영상이나 갈등 조정 이런 것까지도 다양하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이런 활동들을 하는 거고, 아까 이제 텃밭에서 같이 농사짓는 것도 이야기하는데 여기는 농산물을 유통을 하는 지역들도 있습니다. 여기는 토트네스는 아니고 다른 지역에서 네. 그래서 좀 이따도 얘기 드리겠지만 경제활동도 되게 중요하게 봅니다. 어쨌든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들을 같이 공동체들을 해결해가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고, 여기는 한 30-40% 정도를 이런 우리 전원마을 하는 활동을 하는 그룹들에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한 사람이 앞장서서 하고 있지 않고 같이 논의하고 같이 토론을 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게들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조직 체계를 저희들 보통 보면은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대표, 부대표 이렇게 쭉쭉 내려오는데 이렇게 넓게 퍼져 있는 형태들을 보통들 하고 있고요. 넓게 퍼져 있는 것도 서로 간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모습들을 네트워크의 구조들을 기본적으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조직 구조에 대해서 되게 이해하기 좀 어려웠던 부분도 있어요. 저렇게 생활을 해본 적이 없었으니까.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런 것들이 조금 더 잘 되려면 지역의 정치나 이런 것들을 제도를 통해서 바꿔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해나가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 작년에 이제 토트네스 갔을 때 봤었던 공간들, 프로젝트들을 좀 소개해드리면서 얘기 좀 더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대표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전원마을에서는 프로젝트 단위로 해서 활동들을 하더라고요. 프로젝트를 담당하는 매니저와 그것들을 이제 자원봉사하는 그룹들이 같이 모여갖고는 이것들을 좀 진행을 하고요. 그래서 약간 모토처럼 있는 게 내가 하고 싶을 때 내가 하고 싶은 것들을 한다 이런 것들이어서 그런 것들을 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 지금부터 소개될 건 대부분 이제 프로젝트 단위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처음에 이제 시작했던 게 전원마을이 전원거리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이 거리는 우리 전원거리야 라고 선언하고 거기 전원마을과 관련된 것들을 활동을 좀 하게 되었고요. 그 당시 했던 것들을 이제 저희 팜플렛을 만들어갖고는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분은 전원마을에서 이런 투어를 담당하는 분이에요. 전 세계에서 오시는 분들을 안내해주고 이런 역할들을 해주고 계시죠. 그래서 대표적인 게 지역 카페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지역 카페들 되게 많이 만들어서 활동들을 했는데 이 토트네스는 저것들을 가지고서 되게 사람들에게 주목을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21이라는 단위로 네. 카페가 나와서 그건 못 보셨어요? 네네네. 보통 우리가 10단위로 끊잖아요. 네네. 근데 21은 왜 안 돼? 그러면서 21이라는 단어패를 만든 거예요. 21자가 이런 것이요. 그랬구나. 그래서 요거를 근데 저는 좀 인상 깊었던 거는 실제로 잘 됐던 기간은 한 2-3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처음에 사람들에게 야 지역 카페를 믿고 좋아. 우리 지역에서 경제가 흐르게끔 하는 것들이야 라고 하는데 실제로 그것들이 잘 됐던 거는 한 2-3년이고 그 부귀의 영화를 주변에 사람들이 많이 알고서는 보러 왔던 거죠. 근데 이제 우리 투어를 이야기했던 분의 얘기로는 실제로 이걸 하려고 하면은 이 돈이 드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되는 건 아니잖아요. 누군가는 이것들을 해보자고 제안하고 그것들을 조정하고 위협하고 해야 되는데 생각보다 폼이 되게 많이 들었던 거죠. 그 전성기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지역협회를 이제 더 이상 못할 것 같아 라고 했을 때 저분들은 저거를 이제는 끝났습니다라고 공지한 게 아니고 그것들을 토론을 해 나갔다고 하더라고요. 그 과정들을 통해서 저 지역협회들을 이제는 하지 않는 프로젝트에서 마무리를 했었고요. 사람들한테 우리 이런 지역협회 했었어 라고 얘기하면은 대부분 투어 오신 분들이 우리 동네도 있는데 이러면 다 모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되게 많이들 이제 활용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렇게 해서 여기 있네요. 네. 저는 왜 있으면서도 못 봤었죠? 네. 네. 그래서 어쨌든 제 경제, 보면 이 프로젝트는 다양한 경제 활동과 관련된 것들을 좀 이야기하고 있고, 요거를 활동했던 것들을 연구 보고서로 해서
결과들을 따로 모아서 내기도 했습니다. 영어로 되어 있지만 좀 번역기가 잘 됐으니까 보세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데 여기서 같이 참여했던 기업들이나 단체들에 대한 소개드리고요. 여기는 이런 경영대회를 해요.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서 나는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해. 자, 너희들이 나한테 투자를 해줘. 라고 해서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요. 여기 뒤에 보면 이거 자전거포예요. 이 자전거포도 그런 것들을 피칭을 통해 갖고는 진행했던 것들이고요. 그래서 여기 바이크샵들도 있고 여기는 그 사람들이 수리를 하고 이런 것들 교육받고 진행하는 샵이고 여기는 그 음식점이거든요. 근데 여기도 그 피칭을 통해 갖고는 투자금을 받고 요 커뮤니티 공간을 한 곳을 받아갖고는 운영했던 공간들입니다. 그래서 저렇게 해갖고는 가능한 경제활동들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 우리나라로 치면 사회적 기업 같은 것들을 발굴하고 양성하는 것들을 또 중요하게들 생각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서 전환마을이 어쨌든 프로젝트와 자원봉사를 인정하는 취지가 경제적인 부분도 되게 중요하게 보고 있다라는 것들을 해놨고요. 또 하나는 이거 아마 텃밭에서도 되게 많이 대표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는 원래 마을 자체가 여기 보면 강들이 끼고 있는데 옛날 바이킹들이 왔던 공간들이래요. 네, 그래서 이렇게 쫙들이 있고 되게 인상 깊었던 게 여기 잘 안 보이는데 이런 데가 다 돌담으로 돼 있더라고요. 여기 다 돌담으로 좀 보이고 강을도 되게 하기 좋았고요. 여기 사람들이 뭐 하지 이러다가 여기 안에 약간 조그만 섬처럼 있는데 거기다가 견과류 나무를 심기를 시작했다는 것들을 막 심으면서 놀이처럼 해 나갔었고 그러니까 이게 언젠가 수비되지 않겠어? 하면서 이런 텃밭 프로젝트를 하게 된 겁니다. 이분이 지금 그 텃밭 관련된 프로젝트의 매니저고요. 저번에 물어보니까 한 40명 정도의 자원봉사들이 있대요. 그분들이 날짜를 짜갖고는 와서 이렇게 지금 저분이 자원봉사자시거든요. 와갖고 같이 식자고 관리하는 것들을 좀 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그 요리가 가능한 허브들 그리고 그냥 따가세요. 딸기거든요. 이런 것들을 통해 갖고는 공간들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고 요거는 되게 작아 보이긴 한데 다른 공간에 있는 것들도 코로나 시대에 유럽은 셧다운 됐었잖아요. 어디 가지 못하는데 신선한 식재료들을 가까이서 구할 수 있어서 그때 많은 빅들을 좀 발휘했다고 합니다. 요번에 어쨌든 다녀오면서 많은 분들이 이야기했던 게 코로나 시기에 어쨌든 공동체들의 힘을 통해서 그 위기들을 이길 수 있었던 과정들이 있지 않았냐. 그래서 전환마을이 가지는 힘들을 다시 한번 재조명할 수 있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를 하셨던 분들 많이 계셨습니다. 이런 것들을 하고 이런 좀 제도적인 것들은 이런 틀밭이나 이런 것들은 좀 지자체 요청해갖고 이런 것들도 하고요. 이게 제가 남자라 그런지 이거는 그럼 어떻게 운영되지? 너희 돈은 어디서 나니? 너는 얼마나 일하고 있니? 뭐 이런 걸 물어보니까 일단은 이분은 그 매니저는 조경 관련된 일을 하신대요. 그러니까 일주일에 하루 반 정도를 이 프로젝트를 위해서 시간을 할애하고 있고 재정 같은 경우는 펀딩을 통해서 이제 돈을 마련해갖고는 그때 1, 2천만 원 정도 규모였나?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그 정도를 모금을 해갖고는 그걸 이제 운영하는데 사용하고 있다고 하십니다. 공간마다 되게 다양한 공간을 그렇게 각각의 텃밭들을 만들어서 운영들을 해나가고 있고요. 여기 이제 스쿨팜이라고 해서 CSA는 공동체 지원 농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꾸러미 같은 것들로 많이 소개를 되고요. 스쿨팜이라고 해서 저게 학교 텃밭인가? 학교 텃밭을 간다는 얘기인가? 이 얘기 들어보요. 학교 텃밭에서 그럼 꾸러미 사업을 한단 말이야? 이런 고민을 했었는데 여기는 우리나라로 치면 교육농장 이런 개념인 것들 사람들이 와서 교육들을 받고 할 수 있는 공간들이고 그리고 CSA는 그런 꾸러미 사업들을 하는 공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렇게들 패킹해놓은 것들을 사람들이 와서 저걸 직접 좀 가져가더라고요. 예전에 꾸러미는 보통 이제 집집마다 배송들을 해드렸는데 최근에는 이게 사람들이 여기 공간에 와서 가져가기 위해서 저희가 방문했을 때도 계속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요. 저 우유병이거든요. 사용했던 것들 다시 여기다 내려놓고 가져가시는 이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대부분의 이제 농사 방법은 무슨 가들이지?
그 외국에서는 소농도 한 10,000평 정도 규모 이런 보통 얘기를 하거든요. 우리나라의 그 소농과 규모가 맞지 않는데 마켓 가드닝에서 정말 작은 규모의 농사를 한 뭐 여기는 한 1,000평에서 3,000평 정도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하는 농사 방법으로 해서 대부분 농사를 짓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볼을 좀 짜고 여기 이렇게 순환하면서 이렇게 농사 짓는 것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 저기 까맣게 덮어놓은 거는 지금 퇴비를 뿌려놓고 잠깐 쉬는 기간이에요. 이렇게 돌려갖고 지력을 높이는 그런 일들을 해나가고 계시고요. 저는 이거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저렇게 팔레사 같은 걸 덮어놓으면은 그러니까 이게 잡힐까 이런 고민이 좀 들었었거든요. 저희 보통 할레사 덮을 때 보면은 할 때 이렇게 해서 하는데 여기는 그냥 덮어놔서 저기 식물 자라는데 괜찮을까 이런 고민이 좀 들긴 했지만 이렇게 곳곳에 또 덮어놓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저기를 하고 여기를 들어보니까 표시들도 올라오고 퇴비들도 보이고 이런 모습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 이제 마켓 가드닝에서 사용하는 도구들 중에 하나입니다. 바로 이렇게 작은 읍면장들을 갖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농산물들을 직접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마켓 가드닝 하는 것들 저기 꾸러미를 같이 하거나 레스토랑을 같이 하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말들하고 마켓 같은 데 나가서 판매들도 많이 하시고 그런 것들을 하십니다. 퇴비감 그래서 곳곳에 퇴비감들을 만들어서 이렇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냥 부산물 나오는 것들 다 그냥 바로 넣어서 쓰고 있었고 저희 갔을 때가 무슨 수학 축제 같은 걸 해서 이런 하우스 같은 데 안에서 파티를 벌였었거든요. 그래서 저게 이제 입장료가 있더라고요. 한 15,000원 정도 그걸 모아갖고는 기부를 하는 그런 것들을 하고 있었고 저희 갔을 때는 그 추석 주간이어서 저희가 음식을 해갖고는 같이 이제 사람들한테 제공했던 겁니다. 이 도토리묵을 좀 쓰자고 해갖고는 그 한 살이면 도토리 가루를 가져가서 써주셨는데 여기 있는데 저 영국놈들은 저 먹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더라고요. 그래갖고는 안 먹어 그랬는데 여성분들은 그래 한번 먹어볼게 라고 했는데 남자분들은 죽어도 안 먹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문화적인 차이도 있고 막걸리도 그래서 그때 도착하자마자 막걸리를 한 분이 담으셔갖고는 근데 이게 담을 용기가 없으니까 그 주변에 있는 마트에 가셔갖고는 그 세차하는 버켓 있잖아요. 그거를 그 플라스틱 통 그걸 2개 사고갖고 거기다가 담아갖고는 막걸리를 좀 그때 만들어서 직접 소개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이거는 그냥 재밌었던 체험거리였는데 그날 아이들도 와서 막 놀고 있는데 이 사과는 무슨 종류일까? 라고 해서 밑에다 써놨던 거예요. 되게 다양한 사과들이 있는데 실제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그런 것들 써놓는 퀴즈 같은 것도 있어요. 이것도 재밌었습니다. 우리 텃밭에서 나온 씨앗 그래서 뭔가 기념품처럼 이런 것들을 나눠주고 그래도 재밌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여기서 또 진행했던 프로젝트가 우리나라의 그 음식 남으면은 기부하는 그런 것들, 그런 것들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농가에서 생산되고 남은 것들, 판매하지 못한 것들, 유통과정에서 나온 것들을 이렇게 모아서 지역에 있는 학교나 이런 교육하는 데 이런 식재료로 사용하게끔 해서 하고 있고, 예를 들면 후기들이 있는데 여기 요리 동아리 교사나 유치원 관리자 이런 분들이 그런 후기들을 남겨서 좋았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원래 저것들을 그렇게 남은 것들을 그러면 이게 우리가 민간에서 해보니까 효과가 있었다. 야 여기 지자체에서 이거 직접 해야 되는 거 아니니? 라고 요구를 했는데 실제 당시에 영국 정부나 지자체들이 거의 이제 무정부 상태라고 이분들 표현하시더라고요. 그때 아시겠지만 그 브렉시트가 일어나고 난 사태이고 이제 정권도 바뀌다 보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거의 지금 신경을 못 쓰고 있었던 시기다라고들 그 주민분들 그런 표현들을 쓰시긴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그래서 너희들 좀 제도화해서 해야 돼라고 했는데 받아지지 않으니까 그 이른바 데모 같은 것도 하고 계속 압력을 했지만 실제로 좀 이뤄질 때도 계속 민간에서 프로젝트로 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텃밭을 좀 방문했었는데 혹시 이 영상 보셨었나요? If you do nothing to a piece of land in temperate climates, it will become a forest. The forces of nature are actively moving the land towards a balanced, sustainable, and resilient ecosystem.
This is called succession. In southwest England, an unusual forest for nut trees, fruit trees, shrubs, and perennial vegetables are planted in a way that mimics a natural woodland. This forest garden is the life's work of Marty Crawford, an unconventional gardener who grows 500 edible plants with just a few hours of maintenance per month. What we think of as normal in terms of food production is actually not normal at all. Annual plants are very rare in nature, and yet most of our agricultural fields are full of annual plants. It's not normal. What's normal is a more forested or semi-forested system. Forest gardens in a temperate climate tend to have 7 layers or so: high trees, smaller trees, shrubs, perennials, ground cover layers, root crops, and climbers. So it includes directly useful plants, many types of fruit trees, both the common ones and much less common fruit trees, all the types of nuts, tuber crops, vegetables, medicinal plants, timber, but also logs that you might grow other things on, like mushrooms. There are also plants of indirect use, system plants, to help the system function better, and that includes nitrogen-fixing plants, mineral accumulators, plants to attract beneficial insects to eat all your pests. Forest gardens are very beautiful places to be in, because although they're managed, the management is light, so they have this very naturalistic feel, so that it is more like being out in nature than being in a cosmetic garden. It can seem a bit overwhelming, there's so many different species. You shouldn't let that stop you from beginning a project, because you don't have to know everything to begin with. Just start, plant some trees and go from there. It's not the gradually increasing temperatures that damage plants. It's the increase in extreme events, big storms, big winds, very heavy rain, hail, droughts. By having a very diverse system, whatever happens to the weather, most of your crops will probably do fine. Some may fail, some may do better. That's very important going into the future, because we don't know exactly what's going to happen to our weather. So by having a diverse system, it gives you maximum resilience. 기본적으로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저희가 보통 로타리를 치고 노화열을 맞춰서 하는 농사가 과연 정상적인 거냐, 그리고 최근에 있는 기후위기 속에서 우리가 그걸 잘 대응할 수 있겠냐. 홍수 한 번 나면 그거 다 터져버리고 가뭄 나면 못 사는데, 숲은 되게 안정적인 공간이라는 거예요. 숲은 나무들 속에서 스스로 그것들 생태계를 만들고 이뤄져 나가고 있고, 여기에 그것들을 먹을 수 있는 것들로 꾸며서 실제로 많은 노동력을 들이지 않고 우리는 수확을 해나갈 수 있는 숲밭을 꾸미자라는 것들이고요. 최근에는 그 산림청에서도 이런 유사한 개념을 가지고서 이것들을 이제 개념들을 내놔서 이제 매뉴얼 같은 것도 연구해서 만들어서 내놓기도 하고 있고, 정원 쪽에서는 보니까 이게 포레스트 가든을 정원에다가 나무를 심는 개념으로 해서, 이제 저희는 보통 이제 유실수를 심어갖고 먹는 것까지 하는데, 거기는 보는 나무들을 보통 이야기를 하고 그러더라고요. 다양하게 이제 포레스트 가든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몰랐는데 저 영상이 한 10년 정도 전에 찍혔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가서 이분의 그걸 만났고, 아까 얘기했던 대한대학인 슈마 콜리지 바로 옆에 공간이 있으시더라고요. 이 공간이 만들어진 지 이제 올해 29년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정말 정글의 그런 느낌이었고, 들어가자마자 이 공간이 보이는데, 아까 이제 영상에도 얘기했던 7층 구조를 제일 잘 볼 수 있는 공간이에요. 큰 나무, 중간 나무, 작은 나무, 멀칭층 이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공간들이고요. 여기는 아까도 얘기했던 기본적으로 많은 노동력을 들이지 않고 수확을 해먹자라는 것들, 그리고 산에서 수확할 수 있는 것들이 생각보다 많잖아요. 과일부터 유실수부터 해서, 그리고 뭐 딸기나 허브들 다 이제 숲에서 같이 잘 자랄 수 있다는 것들. 나무들 규모들도 어마어마하게 컸고요. 여기 연구에서 자세하는 것뿐만 아니고 외국에서 가져온 나무들도 키워서 계속 좀 시험들을 해가고 있는 과정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멀칭층들도 존재를 하고 있고요. 정말 이렇게 좀 우람한 정글 같은 그런 느낌을 영향을 좀 받았고요. 숲밭에서도 커뮤니티 공간이 중요하다라고 해서 저런 공간들을 꼭 만들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버섯 분들도 만들어 두었고요. 신기했던 게, 이게 지금 나무에 전봉을 한 10개를 붙여놨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계속 실험을 하시더라고요.
이 공간 안에서도 어떻게 더 잘할 거냐를 아직까지도 실험을 하면서 그 숲밭들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쨌든 숲밭들이라는 것들이 저희가 이제 최근에 이제 퍼머컬처에서도 많이 이야기하고 있고 치유정원 쪽에서도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렇게 오래된 숲밭을 본 적은 없었는데 보니까 되게 신기한 느낌들이 있었고 저런 것들을 아까도 여기서 얘기했지만 일단 나무든 식물이든 뭐든 심어봐. 그러고 나서 그것들 경험들을 더 늘려나가 라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제 텃밭이나 이런 거 구성할 때 저희도 최근에 이제 유실수를 좀 같이 심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해보시면 좋겠다 싶고 저희 한 2주 전인가 저희 동네에 있는 학교에 아이들 텃밭 교육 갔는데 6학년이었거든요. 조그맣게 밭이 없어갖고는 그래서 틀밭을 만들어갖고 심었는데 얘들아 여기 저기 모디 있네? 뽕나무가 보니까 학교 울타리 밖에서 자라고 있는 거예요. 가지가 이렇게 들어와서 있는데 애들이 심자마자 그것만 계속 다 따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녀석들이 6년 동안 학교 다니면서 오디를 몰랐던 거고. 네. 네, 근데 저희 동네에 있는 또 다른 학교는 애들이 엊그제 보니까 저희 한수영 말고 요즘 나오는 보리수 한참 들고 다니더라고요. 너 이거 어디서 나서 학교에서 따왔다고. 아이들이 어렸을 때 그 경험이 되게 중요하다는 느낌이 좀 있긴 했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우리가 이맘때쯤 되면 앵두 따먹고 그리고 저거 그 오디 따먹고 이러는데 아이들이 그냥 놀다가 가도 그런 것들 쉽게 좀 접근할 수 있는 공간들은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근처에 있는 또 이제 그 퍼머컬처 텃밭들을 보게 되었고요. 여기는 그 컵플라워라고 해서 그냥 꽃들만 길러서 절하는 공간들을 따로 만들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방식으로 해서 여기 하우스 안에서도 하우스 안도 여기들 보니까 한 가지만 안 심으시더라고요. 여러 가지를 같이 섞어서도 심고 있고 그리고 이렇게 꼭 이제 땅을 쉬는 기관들을 좀 만들어서 하고 있고요. 요거는 허브 중에 네트리라고 했어요. 그 쇠기풀인데 그거를 그 액비들 만드시는 거 아시잖아요. 그걸 잘라갖고는 이렇게 해서 만든 액비고요. 저게 질소질이 많아서 같이 해서 이렇게 뿌려주면은 좋다고 합니다. 이 연구선 저게 완전 그냥 잡초더라고요. 근데 되게 쓸려갖고는 좀 피가 약하신 분들은 올라오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이렇게 저렇게 해서는 이런 애들이 이런 것들이 많이 있었던 모습도 있고 슈가 컬리지 안에 있는 약간 일하는 공간들에 대한 모습들이고요. 이렇게 자유 판매대 같은 게 곳곳에 있었던 것도 좀 볼 수 있었고 되게 신기했던 거는 일할 거를 되게 꼼꼼하게 적어놓더라고요. 스케줄 같은 거. 우리나라 농사분들은 농사 짓는 분들은 거의 그러지 않는데 이분들은 그런 것 하는 거 보고 신기한 느낌도 있었습니다. 어디 가든 육묘를 조금씩 하고 계시고 그리고 저는 요번에 가서 처음 알았던 개념인데 제 야생화 리와일딩이라고 하는 개념들을 가지고 실천하시는 분들이 있고 그러니까 연구에서는 한 10여 년 전부터 시작을 하셨고 그랬잖아요. 여기 샤르팜 트러스트라고 하는 지역에 있는 농장이 있고요. 여기 농장 가는 길입니다. 아주 이게 언덕길이 어마어마하고 가는 길에 이 나무도 보시면 키가 엄청 나거든요. 사람들 저 딴둥이에 있는데 엄청난 규모도 있고 이 곳곳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논의하는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잡아먹질 않는데요. 제가 평생 저기서 풀 뜯어먹으면서 평화롭게 살아서 다음에 저 영국의 소로 태어나시면서 평화롭게 지내시는 것도 그리고 아까 소개시켜드렸던 그 농장에 갔습니다. 그 농장에 방문했는데 여기는 다양한 교육생들을 데리고 식물 공부나 아니면 야생동물 관련된 것들을 교육하는 공업들이었고요. 여기서 활동하고 계신 겁니다. 이제 제 야생화라는 걸 소개하면서 우리 그 공간을 가보자라고 하는데요. 보통의 이 영국의 농사짓는 곳들 대부분 이렇더라고요. 여기를 하고 로타리 치고 나무들로 이렇게 로타리들이 이렇게 구획을 나누고 그러고 있었는데 정말로 말 그대로 다시 자연을 복원하자라는 측면이고요. 저희가 보통 환경운동 그러면은 환경들이 더 이상 나빠지지 않았으면 좋겠어라는 것들을 캠페인하고 그것들을 저지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고 우리가 더 적극적으로 야생의 공간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개념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공간을 만들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돼 있지만 그래서 처음에 시작한 것들은 풀을 여러 종류를 뿌렸어요. 씨를.
한 종류 말고 여러 종류를 뿌려봐 이렇게 되고 아까 영상에도 잠깐 나왔지만 생태적 천이라고 해서 풀들이 들어오고 나서 그 다음에는 단연생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나무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 이제 공터들이 이를 통해서 다시 나무들이 들어오게끔 하고 또 하나는 동물들을 키워놨습니다. 멧돼지 녀석 2마리가 있었는데 저희 갔을 때 되게 신기했던 게 저기서 멧돼지 2마리 껑충 뛰어들어서 우리를 무나 싶었는데 오더니 이렇게 눕더라고요. 너무 귀여웠었어요. 네. 근데 이 친구들은 그 보시면 알겠지만 자기 집을 이렇게 만들어 쓰잖아요. 그리고 이 풀이나 이런 것들을 헤집고 다니면서 이것을 계속 옮기는 역할들을 해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생태계를 조금 더 확장하는 데 이 동물들이 되게 중요한 역할들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것들의 그 종이 얼마나 늘어나는지를 계속 이제 모니터링 하면서 그 공간들을 만들어가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환경운동,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보는 환경들을 우리는 그냥 지킬 거냐, 혹은 아니면 우리가 적극적으로 더 야생의 공간을 만들 거냐, 이에 대한 개념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되게 신선했고, 우리나라는 너무 땅덩이가 작아서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런 개념들을 갖고 좀 고민해보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기 또 작은 공간들이 있어서 봤는데 너무 예뻤습니다. 여기 사진에 다 담지 못했는데 저 뷰가 너무 좋아갖고는 온도백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다양하게 심고 이 좁은 공간도 저렇게 실험 공간들을 만들어서 하거든요. 이 컴포스트, 그 퇴비차들을 만들어줘서 어떻게든 계속 이제 그 액비를 가지고서 물이랑 같이 주면서 영양분들을 주고 있었습니다. 이런 공간들이 다양한 것들 있었고요. 또 하나, 아까 내적 전환도 얘기했는데 자연과 교감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저희가 트레킹 하다가 여기 물가에 가서 잠깐 앉아갖고는 저 물소리 좀 들어봐라, 생각 좀 해보라는 거에서 다들 고약의 자연의 소리와 이런 것들을 만났는데 저희가 이제 투어를 하는 과정에서 저런 걸 중간중간 그리고 많이 배치를 하더라고요. 저희 이 양반이 원래 저거 카누를 영업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아주 대박이 났다고 해요. 사람들이 어디 나가지 못하니까 가까운 곳에 카누를 가지고 다니면서 타고 나오고 바쁠 때는 한 17시간씩도 일을 하고 그랬었다고 합니다. 저희가 오후 한 4시 정도 가갖고는 카누를 타서 한 9시 정도까지 시내로 들어왔는데 너무 다들 그 느낌이 너무 좋았어요. 하늘에 보름, 저희가 거기도 같은 보름인가? 네, 저희 추석 때 갔으니까 달이 엄청 크게 떠 있고 그 상황에서 어느 이게 공간에 도착해갖고 불을 펴갖고 커피를 나눠 먹고 하는데 거기서도 이 자연과의 교감하는 글들을 읽어주면서 한번 생각들 해봐라. 그러니까 분위기들이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이 조금 더 많은 것들을 좀 생각하고 연결하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했던 경우도 있어서 그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계속 일깨워주려고 몸속에서 깨워주려고 하는 것들이 있지 않았나 이런 좀 생각이 듭니다. 요거는 마을에서 발전소를 만든 거예요. 수력 발전소를. 근데 저기 학교 하나 정도로 운영할 수 있는 정도라고 하는데 저걸 더 크게도 만들 수 있었다고 하는데 사람들이 논의를 해보니까 야 저건 필요하긴 한데 너무 물길이나 이걸 저희하지 않으면 좋겠어. 지금 저희가 우리가 그리고 당장 발전을 많이 할 필요는 없지 않겠어. 이 정도 규모의 발전소를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곳곳에 사람들에게 행사를 알리는 공간들도 있었고요. 이건 그냥 개추인데 아티초크인데 혼자 갔을 때 꽃이 피고 막 그래서 너무 예뻐서 봤습니다. 네. 이거는 자연사랑을 가면서 봤던 모습. 그리고 너무 이렇게 정원들이 잘 돼 있어갖고는 큰 그 호수처럼 보이는 곳에 오리들이 맨날 거들고 다니면서 재밌는 공간들이 많이 있었고, 이건 영국의 문화 중 하나 너무 재밌었던 건데 자전거 도로가 따로 돼 있고, 그리고 저기 신호등도 자전거 신호등이 따로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는 자전거 타기 너무 좋았고, 저도 그래서 이 공유 자전거를 끊어갖고는 타봤는데 너무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였다 이런 느낌들이 있었습니다. 춘천은 저희 여기서들 같이 보통은 이제 지역 단위나 혹은 아니면 이제 소그룹으로 해서들 설원들을 많이들 시작한다고 하더라고요. 2명만 있어도 저런 말 설원해도 돼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저런 말 뭐 해야 돼 라고 하면 한 30명 모여야 돼? 2명 모여야 돼? 이러다 보니까 그런 규모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하고
또 특징이 또 조직체계, 대표는 누가 하고 누가 뭐 하려고 그러는데 꼭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춘천은 저희 한 4개 정도의 단체가 같이 그런 비슷한 활동을 하는 곳들이 모여서들 같이 선언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을에서 행사했을 때 같이 모여서들 선언했고요. 야, 우리 그럼 선언하고 나서 뭘 하지? 아무것도 준비 안 해서 일단 선언부터 하자라는 것들은 하고 나면 뭐가 되지 않겠니 해서 이렇게도 시작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조금 이제 전환마을이라서 전환마을의 이름을 가지고 뭔가 활동했던 것들은 많지는 않고요. 그냥 했던 활동들이 실제로 대부분 이제 기후위기 시대에 이제 공동체들과 같이 하는 활동들이야라는 생각하고 그것들을 연결하는 과정들을 좀 하려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은 버지니아 울프라는 영국 작가가 있는데 그 책 읽기 모임들을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한 20회차를 그 작은 도서관에서 모여서 하는데 이분들이 보니까 글쓰기를 하고 싶었던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이제 같이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나도 이제 이거를 내서 좀 당선돼 볼래? 라는 욕심까지 생긴 분들이 계시고 글쓰기 모임을 계속 꾸준하게 가져가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지니아 울프를 통해서 그동안 자기가 하고 싶었던 잊고 있었던 것들을 찾아냈던 분들이 계시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이런 것들이 좀 내적 자원과 관련돼 있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는 저희 유비서들 많이 얘기를 드릴 때 생활제를 만들거나 이런 것들 하는 것들도 이제 곳곳에서 마을에서 모임들을 통해서 같이 하고 있고요.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다양한 공간에 텃밭들을 만드는 것들이 의미가 있는 거야라고 생각하고 학교나 아니면은 공동체들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끔 같이 지원하고 하는 일들을 해나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버지니아 울프는 런던을 한번 가기로 했습니다. 버지니아 울프의 생각을 한번 가보자고 해서 조만간 첫 모임을 해갖고는 돈을 붓기로 시작하려고 10만원씩 모양 뭐라도 시작이 되니까 그런 것들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이시면 이렇게 너무 거창하진 않더라도 그리고 뭔가 이렇게 조직체가 잘 갇혀있지 않더라도 뭔가 하고 싶은 것들이 생기면 사람들에게 제안하고 거기에 동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들을 시작하는 것들이 저런 말에서는 보통 이야기들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함께 토론하고 함께 결정한다고 했고 이런 보이지 않는 이렇게 넓은 옆으로 퍼지는 이 조직 체계를 가진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렇게 그 질꽃처럼 넓게 퍼지는 형태의 것들을 해나간다고도 보통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서 뭔가 텃밭을 같이 하고 이 활동들을 하는 것들이 의미 있겠어라고 생각한다면은 제안을 하고 같이 모여서 시작들을 하는 거고 책 읽기 모임을 같이 했으면 좋겠어라고 생각한다면 책 읽기 모임을 제안하고 같이 하고 이런 것들이 전환마을 하는 활동들이 시작하는 것이고 이 힘들이 모였을 때 외부의 기후위기든 다른 외부의 요인이 있을 때 그 공동체가 가진 힘들이 있을 때 외부의 요인들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아까 처음에 마을교육 얘기했을 때도 어쨌든 한 그룹에서 수장이 바뀌니까 다른 영향을 받지만 우리가 다들 튼튼하게 있으면 그 영향들이 최소화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환마을 우리나라에서는 어쨌든 한 20여 개가 마을에서 선언을 하고 활동들을 해나가고 있고 우리나라는 특이하게 대학교들이 전환마을 선언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기도 한데 어쨌든 좀 각각의 지역에 맞는 특성에 맞게끔 그리고 사람들에 맞게끔 같이 계획을 하고 설계해서 운영해 나가면은 이런 것들을 좀 더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우리 또 해나가고 있는 중이고 그렇습니다. 영국은 한 4년 전에도 갔던 분들이 계시고 올해 작년에 또 가셨던 분들도 계시는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갔던 분들은 그 기후위기에 코로나 시기에 어쨌든 공동체들이 어쨌든 살아있으니까 그것들을 해갈 수 있는 과정들을 보았다라는 거 하나와 또 하나는 저희가 지금 뭘 하자고 해서 이게 천년만년 가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활동이 어느 정도의 생명이 다 있을 때는 그게 종료되고 또 쉬기도 하고 어느 순간 또 다시 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이 반복되는 것들을 볼 수 있어서 여기도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들을 볼 수 있었다라는 것들이 또 의미 있었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뭐 우리나라 사람들은 꼭 뭘 하면은 저거는 하다가 이렇게 종료하거나 끝나면 나는 뭐 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생명이 다고 우리 공동체에서도 활동하다 보면 모임하다 보면은 제 안 나오면 제가 뭐가 지금 잘못되어 있고 꼭 데리고 와야 되는 것 같은 느끼는데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느 순간 있다가 시간이 되고 그 사람이 필요로 한다면 다시 나와서 같이 해나갈 수 있는 시간들이나 과정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기다리고 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좀 이야기 드리고요. 연휴 앞두고서 너무 길지 않게 고생들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또 중요한 얘기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전화번호에 사람에 참여하신 그룹이 아까 네 그룹인데 사람들 숫자로 치면 어느 정도인가요? 같이 선언했던 거랑 한 7, 8명이 모여서 선언을 했고요. 어쨌든 그분들이 주요하게 논의를 하긴 해서 그렇게도 했었고 그 과정에는 조금 이렇게 뭐 논의들이나 그리고 또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그 소란이라고 하는 그 분께서 어쨌든 각각의 다양한 방식으로 이제 저런 말을 알게 되었고 우리가 어떻게 시작하지 또 막연하다 보니까 어쨌든 또 강의 부탁해서 같이 저런 것들을 그냥 막 하면 되는 거구나 이런 느낌을 좀 받고 시작했었습니다. 그럼 지금 소라님이 그 북한구에서 하시는 전환마을이 전체 네트워크에 약간 간사학과 같이 좀 그런 걸 하나요? 그거보다는 소란이라는 분이 다니면서 전환마을 소개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뭐 어떤 꼭지들 있을 때마다 전환마을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고 있고 보통 이제 그 퍼마컬처 디자이너 코스를 하게 되면은 어쨌든 전환마을과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좀 습득을 하게 되면서 하면서 전환마을 선언하는 지역들도 있고요. 그리고 그것들을 계기로 해서 준비를 해서 하는 것들도 있고 그러긴 합니다. 근데 했다고 해서 활동이 많냐? 꼭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보이지 않는 활동들을 또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저희는 고민했던 게 저희도 조금 특별 케이스라고는 하는데 단체들 모여서 하는 것들은 그래서 단체들 다 유사한 활동들이나 고민을 갖고 있으니까 그것들 잘 연결하는 과정들을 하면 되지 않겠냐 이런 고민을 하고 시작했었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좀 갔다 오면서의 고민은 그래도 좀 마을 단위로 좀 뭔가 설계를 하는 것들이 더 좋지 않을까 싶고 그리고 우리 지역은 아까 저희가 설명드린 수성산동 학교도 있고 이 마을하고 저희 농장에 있는 그 신동면 진리라고 하는 비유정역이 있는 마을이거든요. 그 마을을 비슷한 주체 조건들이니까 그렇게 좀 엮어나가면 좋겠다는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각각의 공간들이